비가 쏟아지는 한적한 도로. 고마워. 나랑 결혼해줘서. 그런 말이 어딨어. 네가 나랑 결혼해주는 거지. 사랑해. 초장부터 이 엠만이 사랑을 속삭이고 있던 그때 간신히 트럭을 피하는 데는 성공하지만 무언가와 충돌하고 참사 직전 차를 멈추는 데 성공하죠. 유정아, 괜찮아? 남자는 충돌한 물체를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보는데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불길한 민트색 핸드백이 떨어져 있고 그 옆엔 한 여자가 쓰러져 있습니다. 당장 응급차부터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오빠! 싸우지 말랬잖아. 뭐였어? 그가 여자친구에게 가리킨 것은 드럼통. 아, 다행이다. 남자는 뺑소니를 결심한 듯 보입니다. 모험에서 부를까? 아까 분위기에 와인을 2잔이나 마셨어. 심지어 조금이지만 음주까지 한 상태.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여자친구는 우리 잘 살려나 보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했거든? 근데 우리 너무 멀쩡하잖아. 액땜이라 생각하며 창창한 앞날을 고대하죠. 잘 살자. 그리고 2주 뒤 법원. 서울지방법원 형사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결국 뺑소니가 걸려서 재판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고인 강유정 씨, 남자가 아닌 앞으로 나오세요. 여자입니다. 심지어 형을 구형하고 있는 검사는 살릴 수 있는 생명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남자친구, 즉 뺑소니범이었죠. 피고 강유정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합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황정음이 눈물 400리터 흘렸다는 전설의 드라마 비밀 바로 시작합니다. 낮에는 톨게이트 직원,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는 주인공 유정. 오늘도 어렵게 코를 잡아 차에 타는데 손님, 안전벨트 매셔야죠. 만취한 손님의 안전벨트를 해주며 컨버터블 PPL을 훌륭히 수행한 뒤 너 뭐냐? 대리운전인데요. 재벌 2세 조민혁과의 첫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집으로 가는 길, 안 그래도 싸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누군가를 본 듯한 민혁이 깜짝 놀라더니 차 세워. 네? 차 세우라고! 4차선 도로에서 강제로 차를 세워버리죠. 이어서 전력 질주의 의문의 여성을 쫓아가 보지만 결국 놓쳐버립니다. 한편 유정은 도로 한복판에서 민혁을 끝까지 기다린 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비켜. 그가 음주운전을 하려 하자 운전하지 마세요. 아직 술 안 깼잖아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차 키를 강으로 던져버립니다. 저 새끼가 첫 걸어가셔야겠네요. 이렇게 민혁과 유정의 지독한 악연이 시작되죠. 한편 유정은 남자친구인 도훈의 고시 생활을 7년간 뒷바라지한 21세기 평강공주였죠. 그녀의 기나긴 내조 덕에 도훈은 끝내 검사가 되는 데 성공하지만 바른 검사가 될 것을 서약합니다. 그 꿈을 이룬 첫날 선을 봅니다. 검사님 치곤 너무 멋있으신데요? 심지어 이날은 두 사람의 7주년 기념일이었죠. 유정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8,000원입니다. 그런데 대리, 우연히 또 민혁과 마주하게 되고 어쩌지? 내가 지갑을 안 갖고 왔네. 저번 일로 인해 심통이 나 있던 민혁이 근데 나 진짜 돈 없어. 어떻게 꿔줄래 네가? 네? 심술을 부리기 시작하죠. 내가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니까. 자, 이거 담보. 그 담보라 함은 뭐 하는 짓이야? 안 받겠다며. 수억 원대의 다이아 반지, 옆에 타 있는 그의 약혼녀와의 결혼 반지이자 온 김에 반지도 주고. 니네 집이나 우리 집이나 어릴 때부터 형제처럼 지낸 애들한테 결혼이 뭐냐? 두 재벌과의 정략 결혼 예물이었죠. 어차피 조건 맞춰서 하는 결혼. 이왕이면 아는 사람끼리 하는 게 낫잖아. 자, 또 보자. 아니, 민혁은 유정이 수십 년을 일해야 겨우 살 수 있는 가격의 반지를 그렇게 그저 장난삼아 던져버린 뒤 떠나버립니다. 유정은 일단 반지를 보관해놓고 연락이 안 되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그의 부모님 댁에서 기다리기로 하는데 어머니 전화요. 네. 태호가 여자 쪽에선 도훈이가 마음에 드는 모양이야. 도훈이 뭐래? 응? 저쪽은 벌써 도훈이 사무실까지 차려주겠다고 난리야. 우연히 마주하고 싶지 않은 진실을 알게 되죠. 그날 저녁 뒤늦게 유정에게 온 쓰레기는 선본 거 미안해.
거절하지 않고 나간 것도 미안해. 의외로 사실을 고백하더니 도대체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유정아, 나랑 결혼해 줄래? 프로포즈를 갈겨버립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유정아 사랑한다. 행복하자. 그렇게 둘은 결혼을 약속하고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집으로 가던 중 아까 그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만 것이었죠. 도우는 유정을 집에 보낸 뒤 사건 현장에 돌아가 CCTV가 없단 걸 확인하고 증거를 최대한 없애놓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유정이가 정비소 가져가봐. 바로 50은 받는다고. 정비를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아저씨한테 왔잖아요. 그리고 며칠 뒤 그래, 첫 사건 맞는 소감이 어때? 긴장됩니다. 도훈이 검사로서 처음으로 맡은 사건은 바로 자신이 저지른 뺑소니 사건. 게다가 차주가 유정이었기에 그 피의자 또한 유정이었죠. 지난 23일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8번 국도 쪽으로 운전하셨죠? 아까 분위기에 와인을 2잔이나 마셨어. 괜히 큰일 만들 필요 없잖아. 그녀는 도훈을 걱정하는 마음에 아니, 제가 했는데.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립니다. 그날 저녁 왜 말 안 했어? 괜히 경찰서 드나들면 안 될 것 같아서. 방귀 낀 도훈 놈이 왜 운전자가 너로 돼 있는데? 썽을 내기 시작하는데 아니, 차주는 나니까 그냥 내가. 차는 왜 고쳐? 재수 없으니까 내가 폐차시키자고 했잖아. 내가 알아서 안 되는데 왜 쓸데없이. 아무 사실관계를 모르는 유정이 남긴 모든 정황들이 정비소도 제대로 된 데가 아니었다면서. 싸게 하려고. 그녀를 빼박캔트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네 설명 다 필요 없어. 저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고. 말도 안 돼. 우리가 무슨 뺑소니야. 우리도 죽을 뻔했잖아. 우리도 피해자라고. 순진한 유정은 아직도 남자친구가 사람을 뺑소니했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믿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널 만나는 것도 범법행위야. 뭐 어차피 옷은 벗게 될 거고. 그리고 무언가를 결심한 뒤 말을 이어나가죠. 오빠가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달려온 시간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 유정은 남자친구를 위해 본인이 완벽한 용의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럼 네가 달려온 시간은? 내 꿈은 오빠가 있어야 이룰 수 있는 거야. 잠깐 미룬다고 없어지지 않아. 그래도 이건. 그렇게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입니다. 전 몰랐어요. 아니 몰랐다는 사람이 다음 날 차를 싹 갖다 고쳤을까요? 그것도 카센터 다니면서 몰래? 혈흔 감식 결과 나올 겁니다. 그럴 리 없다니까요. 전 몰랐어요. 아니, 전 사람을 치지 않았습니다. 깜짝이야. 이 모든 대화를 가쁜 민혁이가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 잔뜩 화가 나 보이는데 그 이유는 바로 서지희 25세 사고 현장에서 방치된 채 3시간 만에 발견. 지금 뺑소니 당한 사망자가 민혁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의 여자친구였기 때문이죠. 심지어 뱃속에 태아가 사망해서 자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임신까지 했던 상태. 대리 너였냐? 사람을 쳐놓고 그냥 가면 안 되지, 대리. 반지 때문에 일어나 본데 나 지금 당신이랑 이럴 정신 없으니까. 유정은 이 골룸 새끼가 그저 반지 때문에 그런 줄 알고 화를 주체 못한 민혁은 경찰서 한복판에서 유정의 목을 조르기 시작하죠. 너 따위가 감히 내 걸 건드려? 지혜야, 약속한다. 널 죽게 내버려둔 뻔뻔한 그 인간도 지옥에서 살게 만들 거다. 그렇게 본격적인 민혁의 복수가 시작되는데 먼저 도훈을 호출한 뒤 뺑소니 사망, 구형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수사 중인 사건이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수사 계속하시고 강유정이 최대로 때리시죠. 최대 구형을 요구합니다.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하시는 부탁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도훈의 머리는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설상가상, 강정 씨 왜 체포되는지 아시죠? 아니 뭔 일입니까? 아니 유정아 왜 그래? 유정은 결국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체포되고 구속당하게 됩니다. 도훈아! 유정의 아버지는 놀란 마음에 도훈을 찾아가는데 제가 유정이하고 관계 있는 게 알려지면 저 역시 이 재판에서 손을 떼야 됩니다.
절 찾아오셔도 안 됩니다. 제가 뒤에서 돕겠습니다. 저는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이 모습을 민혁이 전달받게 되죠. 그리고 유정과 도훈의 사이를 누가 더 계획적인지 궁금하게 만드네. 파악합니다. 다음날 검사님, 애인이 있다고 했죠. 알고 싶은 게 뭡니까? 지켜볼게요. 지켜볼게요, 검사님. 민혁은 신문 직전에 도훈에게 압박감을 심어주고 두 연인은 신문실에서 만나게 되죠. 검사님, 강유정 씨, 지금이라도 죄 인정하세요. 합의 보고 잘못 뉘우치고 선처 호소하는 게 형량 줄이는 방법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허나 유정은 자신보단 쓰러졌던 아버지를 걱정합니다. 저희 아빠가 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면회요. 절 이렇게 혼자 두실 분이 아닌데. 같은 시간 유정의 아버지는 이곳저곳 돈을 빌려 천번만번 엎드려 빌어도 모자라죠. 피해자 유가족에게 합의를 구하고 있는데 이따가 돌아가져가고 내잘 살려달란 말이야. 머리가 자주 아프다고 하셨거든요, 검사님. 평소 가지고 있던 지병과 극도의 스트레스가 겹쳐 쓰러져 버리고 말죠. 결국 유정은 아버지의 소식도 듣지 못한 채 재판을 받게 되고 한 젊은이의 소중한 목숨과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소중한 생명까지 앗아갔습니다. 이는 어떠한 사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에 본 검사 측은 피고 강유정에게 자신의 약혼남이자 진짜 범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합니다. 징역 5년을 구형받게 되죠. 그렇게 유정의 본격적인 순환시대가 시작되는데 꽃잎을 좀 덮자. 오자마자 집단 린치를 당하고 심지어 본인이 임신했는지도 모르나 보네. 임신을 한 상태입니다. 강유정이가 아이를 가졌다고? 아, 이거 재밌네. 그렇게 교도소에서 출산을 하게 되죠. 1년 후 감옥에서 아기를 키우며 늘 괴롭힘을 당하고 아버지 혈관성 치매라고 했던가? 힘든 일의 연속이지만 아들 산이와 또 복역 후 도훈과의 행복한 미래를 그리며 하루하루를 버텨갑니다. 다음 주 가석방 심사 잘해야 된다. 불행 중 다행으로 성실히 수감 생활을 한 덕분에 가석방 후보에까지 오르게 되죠. 언니, 산이 보낼 때는 있어요? 이제 여기 데리고 있을 날도 얼마 안 남았잖아. 수감 중 아이를 낳게 되면 18개월까지만 교도소에서 같이 키울 수 있기에 유정에게 이번 가석방 심사는 더욱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유정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받던 민혁이 가석방 심사 대상자 사람을 죽여놓고 빨리 나오고 싶으시다. 이를 가만히 지켜볼 리가 없었죠. 이건 반칙이지. 그리고 민혁이 선택한 방법은 가석방 심사위원을 할 경력이 되지 않는 제가 어떻게... 그건 내가 묻고 싶은데. 원하는 게 뭡니까? 바로 유정의 가석방을 도훈이 직접 맡게 만드는 것이었죠. 간단합니다. 큰 물에서 놀지 남의 뒷물이나 닦아줄지 안 검사님께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창창한 미래를 약속받는 대신 자신의 연인이자 은인을 배신하는 것. 더욱 잔인한 것은 이 선택에 강요란 없단 것이죠. 오직 도훈의 의지에 따른 그의 결정은 자신의 출세. 그런 줄도 모른 채 TV에 나온 도훈을 보고 뿌듯하게 웃고 있는 유정입니다. 그때 2008 면회 준비. 저요? 갑자기 예고 없는 면회자가 찾아오고 젊은 남자던데. 당연히 도훈일 거라 생각해 꽃단장을 하고 나가는데 웬 민혁이가 와 있었죠. 오랜만이다 대리. 이 새끼 뭐야? 안에 있을 때 편하게 지내. 나오면 상당히 불편해질 테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유정은 이 새끼가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다시 뭐 하는 사람이야? 나한테 왜 이래요? 천천히 생각해봐. 내가 왜 이러는지. 그렇게 어이없는 면회를 끝내고 작업장으로 돌아오는데 우리 왕자님 뭐가 이렇게 서러워? 큰일 보셨나? 갑자기 교도관들이 단체로 들어오고 2008 물렀어. 산이의 옷을 들추자 온몸에 시퍼런 멍이 들어있습니다. 산이야! 아니 밧줄 아니랬어요! 산이야! 이것이 유정의 소행으로 오해받아 생이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혜진아, 우리 산이 왜 그러지? 우리 산이한테 무슨 일 있었어? 언니 이상하다. 왜 그걸 나한테 물어요? 갑자기 우디르가 되어버린 깜빵둥이. 산이 엄마 내가 아니라
언니잖아요. 딱 보니 이놈 짓이었죠. 그렇게 그녀의 이유 모를 배신으로 유일한 희망인 아들마저 빼앗겨버리고 평생 지워지지 않을 화상까지 입게 됩니다. 그렇게 3년이 흐르고 만기를 채운 유정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죠. 유정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도훈과 감동에 제외를 하지만 지금 유정이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은 산이는? 아들 산이. 산이 잘 있지? 아픈 데는 없고? 그런데 일단 타자. 표정이 똥 500g은 씹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산이가 있다는 보육원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들의 사망 진단서. 해열진이었대. 이미 연락을 받았을 때는 이 정도면 드라마 제목을 유정 조지기로 해도 될 것 같다. 나 이제 어떡해 오빠. 산이 없이 어떻게 살아? 유정은 거의 실성 수준에 이르지만 겨우겨우 마음을 다잡고 그녀의 또 다른 가족 따님 오신다고 며칠 전부터 가방을 싸서 저리 앉아 계세요. 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아빠. 하지만 몇 년 만에 재회한 아버지는 아빠 생일이 언제더라? 배고프다. 치매에 걸려 어린아이처럼 되어 있었죠. 그래. 그런 게 무슨 상관이라고. 그런 건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되지. 유정은 이런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힘을 내기로 합니다. 아빤 그냥 웃기만 해. 그렇게 새 시작을 위해 먼저 유가족을 찾아가 사과하는데 수둔술이 기다리고 있었죠. 이어서 새 직장을 구해보지만 전과자인 그녀를 받아주는 곳은 없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집이자 빵가게엔 빚쟁이들까지 찾아오죠.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꼭 갚을게요. 야 이거 쳐! 그럼 그때 뭐야? 또 민혁이 나타납니다. 뭐야 이거? 남의 건물에서 이런 건 곤란하지. 남의 건물? 뭐예요? 당신 도대체 뭐야? 나? 이 건물 주인. 참 악연이다, 그지? 그의 진짜 복수는 감옥 안에서가 아니라 감옥 밖에서가 진짜 시작이었죠. 이번 주까지 봐줄 테니까 알아서 나와라. 아니면 같이 밀어버린다. 단지 그녀를 괴롭히기 위해 이 건물까지 통째로 사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왜 날 따라다니면서 괴롭혀요? 얼마나 삐뚤어진 인간이면 사람한테 이럴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람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네가 한 짓은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짓이었냐? 그리고 드디어 죽어가는 사람을 길바닥에 버리고 간 기분은 어땠어? 유정은 민혁이 왜 그토록 자신을 괴롭혀왔는지 고작 있다 이 건물? 이건 별거 아니지. 네가 나한테 빼앗은 거야, 빼면. 알게 됩니다. 며칠 뒤 아버지는 평생 살아온 집을 잊지 못하고 매일같이 찾아오는데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었죠. 게다가 설상가상 아버지가 또 쓰러지고 맙니다. 지금 약물로 임시 조치를 취해놓긴 했는데 머릿속에 시한폭탄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술하면 괜찮아지시는 거죠? 점점 악화되는 아버지의 병세에 수술은 필수적이었지만 수술비는커녕 입원비 내기도 빠듯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아버지의 패딩 주머니에서 발견한 봉투 속에서 일전에 민혁이 자신한테 맡겼던 담보, 다이아 반지를 발견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괴로워하는 아버지를 보며 전당포로 향하게 됩니다. 얼마 주실 수 있으세요? 금리빨 빼고. 수술 날짜 먼저 잡아주세요. 나머진 나중에 낼게요. 그렇게 급한 불을 끄는데 성공한 바로 잡혀가 버리죠. 고가의 반지들에 적혀있는 고유번호로 인해 반지의 주인인 골룸에게 다이렉트로 연락이 간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뻔뻔하면 남의 물건까지 갖다 팔 수가 있냐? 아빠가 아프셔서 수술비가 필요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정을 말하며 사죄해보지만 입에 발린 사과는 필요 없어. 너도 나만큼 아파봐. 그 사정이란 것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 손 쓸 기회 없이 한 번 잃어봐. 오히려 민혁을 자극했죠. 경찰서에서 보자. 하지만 아버지마저 잃는다면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유정은 제가 잘못했어요. 모든 걸 내려놓고 빌기 시작합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희 아빠 이대로 보낼 순 없어요. 야, 부끄럽지도 않냐? 어? 아니요. 부끄럽지 않아요. 이보다 더한 짓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가 제가 부끄러운 거 돌아가신 그분께 안 드십니다. 민혁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흔들게 되죠. 그때 세연아, 기막힌 타이밍에
기막힌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야? 나보러 온 여자. 그리고 저긴 안도훈 검사. 그렇게 눈뜨고 보기 힘든 사자대면이 시작되고 술 한잔 할 거면 같이 할래? 참, 돈은 내일 입금해 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관계와 상황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민혁이 가지마. 거절할 수 없는 가지 말라고 부탁도 들어줬는데. 잔인한 술자리를 만들어버리죠. 양 검사님 섭섭하네. 그리고 아주 살살 내가 술 한잔 하잘 때는 다 거절하시더니. 민혁이랑은 어떻게 알고? 개인적인 친분. 내가 시키는 거 이것저것 뒤치다거리 해주네. 그러나 깊게 양 검사님, 여자 빨리 소개시켜줘야 되겠다. 도훈과 유정을 긁어대기 시작합니다. 양 검사 어때요? 아직 싱글인데 멋지죠? 조민혁 씨. 남자친구 있어요. 결국 견디지 못한 유정은 저 화장실 좀. 자리를 빠져나와 병원으로 향하는데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죠. 저기요, 강우철 씨 어디 가셨어요? 못 봤는데요. 늘 가시던 곳에 가보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고 그 와중에 좀 전 일을 따지러 온 도훈이 쉐끼.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돈이 필요하다고 거길 찾아가? 너 그 남자가 누군지. 오빠! 좋겠어 오빠. 아빠가 없어. 그제서야 정신이 든 도훈은 너 일단 경찰서 가서 실종 신고부터 해. 유정의 아버지를 찾아 나서는데 그렇게 쉽게 찾을 리가 없어 바로 찾아버리죠. 유정이한테 가자. 네, 유정이가 많이 기다려요. 얼른 타세요. 이제 다시 모시고 가는 일만 남은 것 같은데. 다행이다. 운전 조심해. 예, 아버님. 매번 말로만. 싸늘하다. 아버지가 전에도 유정이 이마 다 깨놓고 의미심장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정이가 사고 친다고 끌고 오는 거 보고 자신이 운전했었단 사실을. 뭐 차가 저렇게 망가졌는데 이마만 깨진 게 다행이다 내 그랬어.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기억나세요? 왜 기억이 안 나? 심지어 네가 운전해놓고 우리 유정이한테 덮어씌우고 내가 모를 줄 알아? 뺑소니의 범인이 도훈이란 것까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비록 치매 노인의 헛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팩트였기에 이번에도 그러면 그냥 안 넘어가네. 알았어 안수방. 도둑이 제발 지대로 절여버린 도훈은 아버지의 안전벨트를 채운 뒤 병원이 아닌 어딘가로 향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유정은 다음 날도 하루 종일 아버지를 찾아 나서는데 네네 맞아요. 빨간 자바 맞아요. 아버지를 찾았다는 희소식이 들려오죠. 근데 거기 어디죠? 네? 그런데 포항이요? 포항까지 갔다는 아버지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그녀를 맞이합니다. 유정은 홀로 장례를 지내고 찾아온 조문객은 아이러니하게도 그토록 자신을 괴롭혔던 깜빵 동료 그리고 민혁뿐. 왜? 기다리는 사람 있어? 사랑이 끝난 후에 하여간 마음에 안 들어. 너는 힘들면 꼭 그렇게 웃더라. 우주 쓰레기 놈은 3일장이 다 끝난 뒤에야 도착하죠. 고마워. 오늘 와줘서. 이렇게 얼굴 봤으니까 됐어. 그렇게 장례를 끝내고 집에 돌아온 부처님은 빨지 말 걸 그랬다. 아빠 냄새 더 나게.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오열하다 쓰러지고 이를 민혁이 발견해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죽지 마. 내 허락 없이 절대 죽지 마. 다시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가. 드라마 비밀 2013년도에 나온 작품인데요. 초반 시청률은 5%대로 저조하기 시작했지만 탄탄한 스토리로 6화부터 당시 상속자, 주군의 태양 등 쟁쟁한 경쟁작을 제치고 시청률 1위를 기록했던 작품이죠. 비밀이란 타이틀처럼 점점 드러나는 더 충격적인 비밀들과 함께 전개해 나가는데요. 지금까지 밝혀진 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주연 배우들의 미친 연기력이 스토리와 시너지를 발휘해서 어느샌가 완전히 몰입하게 만드는 마력이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은 6화까지의 내용이고
그리고 KBS 드라마 클래식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전회차 풀버전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추노와 마찬가지로 광고는 아니며 저작권만 지원받았음을 알려드리고요. 이번 6월은 여러 영화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제가 재밌게 봤었던 클래식 드라마들을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드라마는 직장의 신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우진아,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내가 이제부터 이우진의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소리를 내었어? 살랑살랑 네 목숨 봐라. 내